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0.4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1.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매수 금액이 약 4,924억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신규 매수했다기보다는 에코프로 BM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1.76% 상승했었던 요인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아주 급등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보이다가 그 공매도가 이제 손들고 환매를 하는 모습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4,924억 정도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니까요. 에코프로에서 2,48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에서는 2,90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이 에코프로 형제를 신규 매수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그 공매도가 먹히질 않았죠. 우리 강남의 큰손 스마트한 어떤 형님들의 매수 물량에 결국엔 두 손 들고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매수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이 에코프로의 형제들로 인해서 코스닥의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도 테슬라발 훈풍이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2차 전지가 너도 나도 다 가는, 너도 나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류도 반도체, 자동차, 이제 물론 자동차는 전기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배터리니까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ING 달리는 중이고, 다만 이제 아쉽다라는 건 에코프로에 너무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가 너무 약세를 보이죠. 지지부진하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너도 나도 다 가는 어떤 흐름은 아니죠. 이제 종목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종목도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동차,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겠죠.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ING 보시되 너도 나도 다 가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종목별 어떤 종목 선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투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하니까 이제 타점에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2차 전지를 장기 투자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목의 선별에 신중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이야 어찌 보면 한 파동이 끝났잖아요. 2차 전지는 어찌 보면 한 파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분명 종목별 옥석을 가리면서 종목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지 마셔라가 아니라 2차 전지를 보신다면, 혹은 또 장기 관점이시라면 그만큼 더 종목 선별에 좀 신중을 기울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차량용 부품, 그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전장 부품,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시고, 반도체는 우리가 생성형 AI가 텍스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영상 위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분기가 이제 물론 실적이 찍혔죠.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은 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가가 알 수 있듯이, 그죠? 주가가 알 수 있듯이 반도체는 이미
주가는 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실적만 찍혀준다면 이제 두말할 거 없이 반도체는 이제 턴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보면은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오늘 뭐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하겠다.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으면서 사료나 육계 또 음식료 쪽에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과 동남아, 일본 쪽에 수출 비중을 확대하겠다 해서 화장품이 오랜만에 물론 이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별 좀 선별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사료, 육계, 음식료 이 부분,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오전장에 두각을 보였다면 오후장에는 폐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소모가 되면 폐기되잖아요. 그것을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한다는 전망에 그 관련주들이 일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M&A 기대감 부각이 나오면서 역시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바이오가 좀 약하죠.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반등세가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한 번쯤 이제 바이오가 한번 이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뭐 바이오뿐 아니라 지금 워낙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니까 뭐 앞선 에코프로 BM 어찌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롬 BM을 뭐 아래에서 어디서든 모르겠지만 최근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아주 만세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섹터의 종목 혹은 다른 섹터 혹은 2차 전지를 보더라도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한두 종목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그냥 땡겨진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벌써 30조가 육박합니다. 30조를 넘어섰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코스닥의 1, 2위지만 코스닥과 합치더라도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설 정도입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당히 어떤 영향을 크게 주는 모습을 갖고 있죠.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육박했다, 100만 원을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잠깐 조정 나왔다가 80만 원 후반대까지 나왔다가 오늘은 111만 8천 원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올해 들어와서도 뭐 작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해 들어와서 10배가 올랐으니까 전년도 22년도 종가 대비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1014%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아주 길이길이 역사에 남지 않을까. 과거 10년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셀트리온이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이겼죠. 자, 올해는 에코프로와 공매도와 그냥 계속 1차전, 2차전, 3차전 그냥 계속 붙을 때마다 공매도가 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했다면 공매도 세력이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됐죠.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물량이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손실 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처럼 당하지만은 않는다. 어찌 보면 긍정적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2차 전지 에코프로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만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 나머지 종목들 시장 전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라는 거 그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장 마감 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은 어쨌든 그래도 2,500선을 지키면서 2,600으로 회복했고 이제 2,65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 약간 좀 이번 주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 아쉽더라도 수익은 또 챙겨야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 중, 손실 중, 그냥 중일 뿐입니다. 수익 실현 마무리 또는 뭐 손절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비로소 끝나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모두들 최선을 다하셔서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핸드폰 카메라 한번 열어보실까요? 카메라 여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접근하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독방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코드 번호가 있죠. 1357이라고 합니다. 코드 번호까지 입력하셔서 넘어오시고 넘어오셔서 제가 이제 장중에 간략 브리핑도 해드리고 종목별 이제 공부 및 투자 정보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이 도너리 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목 상담하는 방법은요, 우리 서울경제TV에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하단에, 화면 하단에 나오니까요. 좀 자세히 보시고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종목의 상담 시간보다는 종목 교육, 종목 공부, 종목 점검하겠다. 종목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인데 효종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45만 6천 원, 비중은 25%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셔서 지금 매수가 근접하네요. 그죠? 45만 3,500원. 근접하신데 이제 타겟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20일 이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평선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종목 상담 시간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종목 상담만 하는 거 아니죠. 종목 상담 시간 안에 우리는 교육과 또 살펴보겠다, 파헤쳐보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진다, 헤어지면 만난다. 제 박중혁 이 시간을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거죠.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반드시 무조건. 자, 그러면 이 5일 이평선이냐 20일 이동평균선이냐 60일이냐 뭐 121선이냐 또는 뭐 240이냐 뭐 투자자에 따라서 480, 1000일선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 5일 이평선 또는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한 달은 30일이지만 우리가 주말을 빼고 나면 한 달 동안 실제 거래일은 20일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어찌 보면 한 달 동안의 어떤 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가 20일 이평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이제 하향 이탈을 하면서 하향했고 다시금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반드시 만난다. 문제는 주가가 급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세게 나와서 20일 이평선을 만나든 혹은 주가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매갈이 없이 옆으로 누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서 만나든 반드시 만난다 이겁니다. 또는 뭐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어떻게 하락, 반등 그리고 추가 하락인 거죠. 추가 하락 또 반등. 그러는 과정 속에 20일 이평선도 쭉 내려와서 적정선에서 만나겠죠. 그냥 지금은 최근 디테일 보면 20일 이평선 근접해서 밀리는 모습이죠. 물론 아래에서는 또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3만 원 엊그제 7월 7일의 저점 하단부가 깨지지 아니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야죠.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말고, 그죠? 완벽하게 종가상 올라타줘야지. 그러면서 좀 이어가야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가 나오겠죠.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일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만큼의 주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딱 이제 종가 더하기 5 하면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아직은 아래에 있죠. 그죠? 요 정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타겟으로 아마 이제 보실 것 같아요. 현재 보유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겠느냐. 이게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빠르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안착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인 거죠. 그죠? 올라탔다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올라타지도 못하고 머리 맞고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주가가 반등이 세게 나와가지고 20일 이평선을 만나고 또 20일 이평선을 확 돌파해서 종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최대한 위에서 놀아야죠. 그래야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위에 51만 원, 고점 51만 원, 아래의 저점은 43만 1,000원인데 요 안에서의 중간 정도 값이 약 47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정확히는 한번 시청자분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눈대중으로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51만 원 빼기 43만 1,000원 빼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나누기 2. 그럼 딱 중간이죠? 거기가 맥이 되겠다. 맥 포인트가 되겠다. 거기를 빨리 올라타야겠죠. 그럼 약간 20일 이평선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는 약 한 47만 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제가 좀 짚어드린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가 있으면 제 노란톡방 오셔서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대한전선 한번 볼게요. 매수가는 13,850원이고 비중은 20%시네요. 13,85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최근에 한번 저점이지 않을까 매수했는데 오늘 살짝 밀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또 고민 뭐 여러모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제가 미리 좀 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 조언을 드린다면 내가 단기 관점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수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대한전선처럼. 그러면 나는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 손절을 하고 볼 거냐 아니면 다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반절만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볼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갈 거냐 그거를 미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사고 난 다음에 갈 줄 알고 샀는데 지금은 바닥권이니까 한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반대 흐름이 나오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럼 늦어요. 그죠? 뭘 어떡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나는 안 가면 과감히 다 손절하겠다. 아니면 반절만 손절하고 반절 한번 버텨보겠다. 아니면 완전 홀딩해서 스윙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제 와서 안 가면 홀딩하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러다가 10% 20% 빠지면 아이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응? 손절해야 하나? 그때 와서 마이너스 20% 30% 드는데 그때 와서 손절해요? 그건 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실 건지는 시청자분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7월 10일 저점이 13,170원입니다. 이 저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비중 축소로 하시든 전량 손절로 하시든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요. 이 13,170원이 깨지지만 아니한다면 다시금 앞선 우리가 교육 때 종목 상담 교육 때 한 거 있죠? 뭡니까?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난다.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만나든 주가는 여기서 힘없이 매가리 없이 있는데 이평선이 쭉 내려와서 만나든 아니면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이평선도 내려와서 절당이 만나든 어쨌든 만날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점에서 이제 한번 앞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22평선을 안착하는지 그 다음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 같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회복이 안 나오면 장기간 아래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전선. 물론 뜬금없이 이제 급등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마냥 홀딩하기에는 최근에 들어가셨으니까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물려와서 어쩔 수 없이 계시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액션을 여차하면 바로 불가피하면 대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대응을 한번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빠르게 돌아서면 좋지만 돌아서지 아니하면 좀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추가 저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 좀 말씀해 주실까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 매수가 단가는요? 32,000원이요. 32,000원. 비중이요. 32,000원의 비중. 10% 정도 됩니다. 10%. 약 수익이십니다. 최근에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익이 좀 났다가 말았다가 더 갈 듯 말 듯 한데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느냐. 선생님, 어찌 보면 이건 선생님의 선택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10% 수익 났다가 내려오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맞습니까? 네. 예,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비중이 10%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2분할을 하시든 아니면 3분의 1을 하시든 내일도 어제와 오늘의 고점 약 35,000~36,000원대 지금 34,000원이잖아요. 이 35,000원을 완벽하게 강하게 확 뚫지 못하면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10% 수익권인데 다시 내려와서 본전이 되면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더 못 올라가면 32,000원은 금방 내려와요. 선생님 매수가는 금방 내려옵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면 32,000원뿐 아니라 3만 원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기술적인 구간이에요. 기술적인 구간. 더 가느냐? 바로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느냐? 이런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선택의 영역인 거야. 좋은 종목 네? 35,000원은 35,000원을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고점이 35,400원, 오늘은 35,7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보고 계시다가 35,000원 전후에서 물량의 매수세가 와르르르 들어오면서 막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36,000원, 7,000원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좀 일부 챙기면서 보셔라. 이 말씀이죠.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종가상 35,000원 올라타든지 그래야 한번 정고점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간다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가느냐 아니면 좀 시간을 갖지면서 살짝 눌렀다 갈 거냐 뭐 어떤 그런 기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센스를 발휘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가온칩스. 예, 가온칩스. 가온칩스 흐름 좋죠. 최근에 제가 또 노란톡방에도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매수가는 3만 원. 아, 좋습니다. 3,150원. 3,150원. 비중 35%. 야, 제가 한 35,000원 정도의 말씀을 저는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코멘트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만 원이시네요. 아, 좋습니다. 이러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을까요? 어디서 팔까? 그게 걱정이지 않을까? 그죠? 걱정도 태산입니다. 수익 구간인데 어디서 팔면 좋을까? 그건 선택하셔야죠. 자, 지금 58%가 수익이다가 약 지금 종가상 4만 그래도 지금 47, 8% 수익이신데, 예, 그죠? 뭐가 걱정일까요? 여기서 더 갔으면 좋겠지만 더 안 가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앞에서도 경험하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온칩스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비중도 좀 35% 있으시고 막상 또 40%대까지 약 4, 50%가 수익이 났다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만약 미끌리면 좀 배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매수를 못 해가지고 날아간 것도 그 종목을 바라보면 배 아플 텐데 4, 50% 수익 나다가 20% 수익이 난다? 그럼 내가 마치 20, 30%가 손실 본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방법은 한 가지예요. 3일 이평선으로 갈 거냐, 5일 이평선으로 갈 거냐 정하세요. 그래서 종가상 3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거기서 차익 실현.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보겠다. 그러면 5일 이평선. 종가상 장중에는 5일 이평선을 뭐 건들든 말든 간에 종가상 5일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 계속 홀딩. 종가상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챙겨주면 되겠죠. 지금은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어찌 보면 최고라는 건 없습니다. 최선이지 않을까. 최적의 매도 타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이나 고점은 수많은 기술적 또는 종목에 대한 밸류 대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에요. 와, 이 전문가가 저점 맞췄다. 와, 여기서 매도합시다. 했더니 거기가 고점인 거야.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그냥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밟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누구도 고점, 저점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신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에요. 그죠? 흔히 말해 신도 모른다는 게 주식인데 어찌하여 저점과 고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저점과 고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래량이 들어와서 슈팅이 나올 때 뭐 챙기는 방법 또는 제가 한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매도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마침 내 종목의 현재가창 뉴스를 보시면 간혹 이렇게 상승세, 소폭이든 확대든 상승 뉴스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위에서 논다. 그럼 홀딩. 내려간다. 그럼 매도. 뭐 그런 어떤 팁도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3일 이평선이냐 5일 이평선이냐 그거는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가상 하회, 그러니까 장중에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상 회복을 못하는 음봉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팔아주면서 또 그 다음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삼성중공업이고요. 자, 문자로 주셨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최근에 5월경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시만요.
삼성중공업 매수가는 8,150원, 비중은 60%.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도 아닌 재작년도 아닌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매수해서 끌고 오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8,150원이면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가가 16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요쯤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려온 거야. 그죠? 여기서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뒤늦게 5월에 뭐 하다가 6월에 뭐 하시다가 그죠? 참다 매수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배고플 때 먹어야지 나중에 꾹꾹꾹 참았다가 먹으면 체해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정말 저 옛날에 사가지고 가져왔다. 그럼 뭐 계속 홀딩 하십시오. 뭐 그동안 뭐 몇 년간을 들고 왔는데 이제 와서 뭐 더 고하시고요. 다만 최근에 참다 못해 에라이 모르겠다 뒤늦게 매수했는데 조금 수익 났다가 도로 내려왔다. 그러면 비중이 60%입니다. 비중 축소를 하셔야죠. 아셨죠? 자, 매수가 부근 오면 과감하게 비중 축소 또는 털고 나와서 다시 내려오면 아래를 공략하세요. 조선주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바로 못 가면 눌렀다 갈 수 있습니다. 8,000원 또는 뭐 7,000원 중반 또는 적어도 20의 이평선은 언젠간 만나겠죠. 심하게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가격이 22평선까지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찔끔 수익 났다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얻어맞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죠? 비중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아쉽지만 8,150원에서 한 6%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매수가 부근 오면 손실은 아니니까 비중을 한번 줄이세요. 그리고 내 매수가 아래로 오면 다시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을 보실 거라면 차라리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안 내려오면 당연히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주신 분이고요. 원익 IPX. 원익 IPX 역시도 제가 뭐 노란 톡방이든 계속 코멘트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셨고요. 다만 매수가가 37,600원 어디입니까? 37,000원이면 아이고 비중은 15%시고요. 37,600원이면 어디입니까? 올해는 아니네요. 그죠? 작년에 이쯤 37,000 근데 또 37,600원이시면 비중이 15%시면 제가 봤을 때 분할로 사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4만 원 저 위에서 한번 사시고 아래에서 한번 사시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작년 가을에 이때는 손을 못 대고 지금 계속 그냥 홀딩한 거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한 만큼 고진감래 계속 이어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좀 탄력도가 좀 떨어져요. 원익 IPX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승의 흐름이 그렇게 탄력도가 다른 반도체보단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안정적인 종목이야? 결국 올라가? 그럼 비중을 더 태워야지.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건 전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사놓고 안 가면 이제 불안해지죠.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짚어드리면 원익 IPX의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하고 지금 요 구간대에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최저점에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위태로웠던 가격이 이제 작년 하반기인데 요 추세만 이어진다면 그죠? 이제 상단부까지 갈 수 있겠고 그러면 시청자분 단가 월봉상 일목균형표 37,000~8,000원 구간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역시 이제 36,000원 뭐 37,000원 그러니까 3만 원 중후반부가 맥이네요. 맥점. 그죠? 그래서 원익 IPX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4만 원과 3만 5천 원, 이 3만 5천 중후반부 요 구간만 좀 소화하면 다시금 4만, 그러면서 4만 원만 안착된다면 다시 쭉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고생한 만큼 아무튼 마무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고진감래라고 한번 그대로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에너토쿠시고요. 자,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30%. 11,800원이면 어디 보자. 여기도 아니네요. 그죠? 연초인데요, 연초. 이쯤이냐, 또는 뭐, 여기냐. 자, 만약에 작년에 매수하셨다면, 털고 나왔어야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됐고, 물론, 엄청나게 고생하고, 내 매수가분까지 오니까, 뭐, 욕심 또, 고생했는데 욕심 내볼만 하죠.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고생하고 본절했더니 날아가더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비중 축소라도 하셨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제 작년에 샀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작년에 사셨다면 이 고통, 쓰라린 고통을 얹고 오셨으니 아주 진절머리가 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욕심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바로 못 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비중이라도 그냥 과감하게 한번 반절 줄여줬다면 그러면 내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까? 뭐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비중이 30%니 더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줍줍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면 뭐 과감하게 추가 매수 대신에 7,700원 이탈하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뭐 가다 말다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이니까 또 일목균형표상 위에 구름대가 두텁게 있다 보니까 가다 말다 하는 약세 흐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토쿠의 경우는 지금 추세상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그죠? 주봉상 보시면 지금 주봉 차트에 약간 주황색 선 보이시죠? 요 선이 약간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화면 올려드릴게요. 자, 올려드리면. 자, 지금은요. 지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공방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던 모습이고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결과는 뭐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겠죠. 상당히 주황색 선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선입니다. 주황색 선을 회복을 하면 올라갈 것이고 회복을 못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로 올려주실 거요. 현대위화는 우리 도너리 포트에도 편입된 종목이죠. 자, 매수가는 61,500원, 비중 10%. 제 노란 톡방에 계셨으면 저는 6만 원을 계속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6만 원이나 61,500원이나 단기가 아니고 스윙 중장기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타하려면 1%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 수익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1%, 2% 무시하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버는 수익 잘 나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 말이 즉슨 단타할 때도 1%는 더 소중하지만 물론 1% 소중하지만 우리가 스윙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그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6만 원이나 61,500원이나 뭐 저는 제 눈에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별 차이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61,500원에서 한 14% 정도 수익 났다가 지금 이제 다시 5%까지 내려왔어요. 배 아프죠? 그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4% 올라갔다가 플러스 5%. 자,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다르죠? 차라리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5%면 비록 손실이지만 이제 올라오는구나 기대가 희망이 생길 텐데 플러스 14% 올라갔다가 지금 플러스 5%거든요. 분명 플러스인데 불구하고 이거 본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예, 그럴 거면 챙겼어야죠. 그죠?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합니다. 예. 전 제가 봤을 때는 현대유아는 전혀 문제 없다. 예, 다만 여기서 바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올라가면서 현대유아도 올라갔지만 이제 어제 그제 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하느냐, 회복 못하면 좀 눌렀다 올라가느냐, 뭐 그런 기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끝난 건 아닌데 다음에 만약에 갔을 때도 7만 원을 장중에 뚫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종가상 7만 원을 안착해야 돼요. 아셨죠? 7만 원을 안착해야 비로소 얘가 뭐 좀 더 얘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이 종목이 뭐 8만 원을 가든 9만 원을 가든 어쨌든 7만 원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을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해야 뭐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유념하시고 다음에 올라왔을 때 생각보다 좀 약하다, 혹은 7만 원 안착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비중으로 분할 매도 좀 챙겨가면서 또 다음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컴투스. 게임주가 요즘에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일부 몇몇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오늘도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빠졌고, 예. 컴투스 역시도 좀 약한 모습인데, 자, 매수가가 62,200원이시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위에서 내려온 건 아니시고, 비중은 그런데 30%. 가격이 62,200원이시고,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예, 저는 뭘 걱정하십니까? 마이너스 10% 요즘 뭐 잘못 잡은, 요즘 뭐 마이너스 10% 이게 단타면 한 3에서 5% 레인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런데 단기, 흔히 말해 뭐 좀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은 어쨌든 간에 내가 가져가겠다. 하루 이틀을 가져가든 1, 2주를 가져가든 한두 달을 가져가든, 그죠? 수익 구간에서 계속 끌고 가든 손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든, 중요한 건 당일 마무리하는 거 아닌 이상 뭐 하루 이틀이든 1, 2주든 혹은 한두 달이든 10% 레인지 정도는 우리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염두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챙겨줄까? 한번 그냥 고할까? 대신에 거기서는 뭔가 내가 액션을 좀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왔을 때 내가 이걸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참자. 더 참아보자. 다음 흐름을 기대해보자. 다음 더 빠지면 사보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자리 잡고 턴하면 사자. 뭐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겠죠. 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매수가 대비 10%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저는 뭐 그 정도, 요 정도는 뭐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62,200원이면. 왜냐하면 드랍이 떨어지기 첫날에 저가가 약 62,000원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회복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나중 문제지만 그 전에 요 구간은 뭐 회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다만 전제 조건은 단기적으로 54,600원이 깨지지 않아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 또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한 가지만 더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만약에 저점을 한번 더 깼어요. 급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아셨죠? 54,600 저점을 깼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하고 너도 나도 이제 손절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 뭐 투매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담아서 말아 올린다. 그러면 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한번 주시해 볼 수 있는데, 비중이 30%니 뭐 추가 매수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우에서 분할 매수 하셨는데 라고 하면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62,200원이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죠. 앞서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 요 라인이 깨지면 6만 원, 뭐 6만 500원 또는 뭐 6만 1,000원 이탈했을 때 짧게라도 끊고 나와 버렸어야 돼요. 6만 1,000원이나 6만 500원. 길게는 6만 원. 6만 원이 이탈했을 때 끊고 나와 버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끊고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고. 다만 뭐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10%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한 번에 싹둑 이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반등시 단 1%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그리고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아셨죠? 수익 구간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수익이든 손실이든 분할 매도. 그래야 나중에 훗날 지나고 났을 때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려면 결국 분할 매수, 분할 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갈까요?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루온, 네? 이루온. 아, 이루원. 네. 자, 매수가나 비중이요. 3,250원에, 삼- 230원에 네네. 15%요. 네. 좀 우회해서 하셨네요. 2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그죠? 예, 요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뭐 15%를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두 번이요. 아, 그날 그래도 좀 나눠서 하셨네요.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도 단가가 높아요, 선생님. 아,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아니 선생님도 잘 해보시려고 한 거겠죠, 그죠? 네. 예, 그래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주가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이시죠, 차트가?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이루원이라는 종목도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2,700원 요 구간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내려왔다 이렇게 한번 반등이 또 나왔잖아요. 예. 그죠? 요때 팔 수 그때 못 있었던 팔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뭐 더, 올라오네 하고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일하다가 보니 못 팔았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혹은 한 주씩이라도 쭈루룩 걸어놓으면 체결될 때 알람이 울리잖아요. 증권사 알람이 울리든. 그죠? 그럼 그때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되고 그런 어떠한 좀 사소한 거라도 노력을 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떻을까? 왜냐면 어찌 보면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었던 거지만 혹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갈 수도 있었던 거지만 뭐 이 또한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 거기서 못 판 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속상하고 맞아요. 뭐 진짜 욕도 나오고 화도 나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이제 와서 손절을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너무 억울해서요. 예,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종목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글쎄 이제 시장이 이 해당 종목의 섹터나 해당 종목에 조금 멀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니까 더 배팅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홀딩 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 그때는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이어갈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56만 8천 원에 60%요. 56만 8천 원이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60%.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게 좀 기존에 쭉 분할 매수 하신 건가요? 네, 아, 분할 매수를 쭉 하셨는데 56만 8천 원이면 너무 좀 높다. 그죠? 왜냐면 작년에 좀 이렇게 연초에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최근에 이렇게 모아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쉽죠?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샀으면 어땠을까? 이왕 모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좀 더 들고 가셨다가, 그죠? 네, 더 들고 가셨다가 매수가 위로 오면 조금씩 팔아보고 수익도 나야 내 돈이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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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올라오면 조금씩 팔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죠? 그런데 만약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덜컥덜컥은 그만 사세요. 조금 빠진 거 가지고는 더 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심하게 빠지는데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냥 쉽죠? 그래서 그래도 올라간다면 60만 원 전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짧게는 57만 원인데 뭐 57만 원 넘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60만 원만 좀 안착이 좀 잘 되면 좀 더 추세를 상승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고요. 60만 원대에서 조금 버벅대면 그때 한번 챙기고 비중 한번 줄여주세요. 네. 거기서도 못 가면 또 한번 누르거든요. 그럼 차라리 누를 때 더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예,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택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도 하는데 그 간격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등락이 상장했을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 좀 좁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등락이.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좀 어찌 보면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를 막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60만 원 이제 57만 원은 돌파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60만 원 가격대를 완연하게 좀 안착하면 좀 더 상승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시면 선생님 부담도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뺐던 물량을 좀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예,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제가 노란 톡방이든 최근에 계속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자, 한번 매수가를 볼까요? 24,000원이시고, 24,775원, 비중은 50%. 자, 그래도 6월, 이게 한번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귀를 할게요.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한번 회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사실 앞 전고점이 19,420원이 있고요. 상승 그리고 눌림을 주면서 약간 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19,420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돌파 못하고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알지 못해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연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리 돌파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여기서 또 몸서림을 치다가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했죠. 거래량 동반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이게 지금 최초는 아닙니다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에 기준 모멘텀이 되는 거죠. 요 봉이. 그럼 이 봉이 일단은 최소한 안 깨져야 그 다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죠? 그대로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 말의 즉슨 더 이상 상승을 못하면 이 가격대는 언제든지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4,000원이시고 어쨌든 수익이시니까 최근에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연달아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내일 어제와 그제의 고점을 탈환하는 모습이 안 나오면 혹은 탈환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포스코 DX는 과열의 구간이에요. 과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중도 50%시니까 자, 수익일 때 챙기세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챙길 걸 하지 마시고 챙겼는데 더 가면 아쉽죠. 그런데 수익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수익 중인데 더 먹으려다가 들고 있다가 다 내려와 버리면 그러다가 마이너스 되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이평선 혹은 5일 이평선을 잡고 보시던지 추가 슈팅 내일 나오면 땡큐하고 분할 매도로 수익은 극대화하되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가고 그런 가운데 짧게는 3일 이평선 또는
5일 이평선까지만 두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좀 챙기시고. 어쨌든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앞서도 다른 분들도 보시면 수익이었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24,775원이면 그리고 좋은 가격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장중에 12%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야수의 심장으로 뒤늦게 쫓아갔으면 12%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 이렇게 좋은 차라리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차라리 하시던지. 그죠? 그 전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차라리 여기서 하던지. 근데 또 참고 이제 와서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로 한번 볼게요. STX 중공업이고요. 자, 매수가는 7,400원, 비중은 40%. 역시 뭐 수익 중이십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7,400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9%, 약 30% 수익이 났다가 지금 16%, 그러니까 그냥 15%. 자, 30%가 수익이 났다가 지금 15%가 그래도 수익이에요. 근데 왠지 내 느낌은 마이너스가 15% 같죠. 반대로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5%면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올라오나? 얘를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플러스 30% 수익이 났다가 나도 에코프로처럼 가자, 장투다 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이제 고민이죠. 이제 이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나는 잔파동 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뭐 때려주고도 홀딩이다 하셔야죠.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 위축된다. 그럼 파셔야죠. 그죠? 수익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수익 중은 그냥 중일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손실 중이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이겨내고 극복해서 역전하시라는 말도 있지만 수익 중이신 분들이 수익 마무리를 해야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80%, 90% 일 때도 있었어요. 내가 100%만 먹고 나오자. 근데 8, 9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이 있는데 결국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절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또 어떤 종목은 100% 넘어서 상한가가 풀렸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팔았죠. 상한가가 풀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종목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 결과론적입니다. 물론 반대로 에코프로 먹고 아우 맛있다 먹고 나왔더니 엄청나게 올라갔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에코프로는 진짜 우리 증시 역사상 10년 이래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 우리 상장한 이래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일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STX 중공업 지금 상당히 과열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방법은 뭐다? 3일선이냐 5일선이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3일 이평선이 종가상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럼 매도. 또는 5일 이평선이 종가상 지지를 못 받는다. 매도. 지금 보면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이미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10일 이평선입니다. 자, 10일 이평선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20일선까지 내려옵니다. 주가와 이평선은 무조건 만난다.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든 혹은 주가가 우회에서 짠짠짠 놀고 있는데, 흔히 말해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쭉 올라가서 형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주가도 내려오고 이평선도 올라가고 적당히 여기서 만나든. 그러니까 주가와 이평선은 만난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고, 이미 이제 3일, 5일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빨리 한번 20일 이평선을 만나기 전에 한번 다시 올라오길 바라면서, 올라오면 차익 실현 좀 해주시고, 내려가면 뭐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마음의 선택을 하세요. 내려왔을 때 나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기술적인 선택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 주셨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자, 제가 지금 계속 쉼없이 달려와가지고 입에 막 침이 마른, 예? 침이 말라요, 침이. 그냥 아직 침이 거품을 물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열정적으로, 예, 정말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또 여러분들, 다 우리 팀이자 동료이자, 예, 가족 같은 마음에, 예, 조금, 예, 조언이 길어져서 잔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예, 좀, 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목 상담의 코너지만 종목 상담 앤 교육 또 그다음 그 종목에 대한 기술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 예, 방송상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여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근접하시면, 예,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가 뜰 거거든요. 1357번 누르시고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예, 또 지금처럼 투자하시면서 뭐 문의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크리스탈 신소재 매수가는 3,990원, 비중은 30%, 약 4,000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도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그렇게 돼요. 주가와 이평선과 주가는 무조건 만납니다. 네. 또는 만나면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질 때 주가가, 자,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주가, 자, 우리가 38선이라고 하자고요. 네. 또 주식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자, 38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그죠? 만나면 헤어진다. 헤어지면 만난다. 그죠? 네. 뭐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올라야 좋겠죠. 예. 자, 지금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빨간 선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5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또는 한 달인 20일.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60일, 120일, 저 같은 경우는 240일, 약 한 달 정도니까, 1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240일이나 1, 2년 정도 보니까 뭐 480일선을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 20일선을 좀 중요시하죠. 왜냐면 그만큼 우리는 또 단기 대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간 선에서 머리 맞고 빠지고, 빨간 선에서 머리 맞고 빠지고, 빨간 선에서 머리 맞고 빠지고, 그죠? 만나잖아요. 반드시 만나잖아요. 대신에 만나면 헤어지고. 근데 헤어질 때 위로 헤어지면 좋은데, 그죠? 주가가 빨간 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위로 헤어지면 좋은데, 위로 헤어지면 좋은데 아래로 헤어지니까 속상하죠. 자, 언젠가 또 20일 이평선을 만날 겁니다. 만나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에는 위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해드려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4,000원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안 나오면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을 만날 거고, 20일 이평선이 지금으로 보면 약 3,700~800원인데 이 가격대만 좀 소화하면 금방 4,000원 되죠. 그죠? 거기서는 지금 비중이 30%니까 한번 좀 분할로 줄였다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4,000원을 완연하게 안착한다, 그럼 뭐 바로 수익권이니까 뭐 수익도 챙겨가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큐브 엔터. 자, 매수가는 26,550원이시고 비중은 5%. 불행 중 다행입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자, 그냥 없다 생각하고 한번 홀딩 하시고요. 추후에 어떤 기술적으로 턴하는 모습, 더 드랍이 나오면 한번 그때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보고, 기술적으로 턴한다 그러면 한번 추가 매수 생각해보시고, 이도저도 애매하다 더 홀딩 한번 해보세요. 끝난 건 아니지만 단가가 좀 높고 대신에 비중이 적으시니까 한번 없다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편입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약 한 20종목으로 330%의 수익이 났는데 역시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난번에 몇 종목을 포트를 하려다가 안 했었던 종목이 뭐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편입을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을 못한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가는 종목들 보면 아쉽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나 봅니다.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예.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월요일,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을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고, 내일 이제 시가,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점으로 이제 누적 현황을 잡은 거고요. 이제 이론적인 건 우리가 방송 코너상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실제로 투자함에 있어서 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QR코드 근접하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코드 번호는 1357 기재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추천 우리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 중에 하나죠. SFA 반도체인데요. 근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 편입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반도체 하락하는 가운데 이럴 때 매수하지 언제 매수합니까? 라고 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러프하게 대충만 매수했어도 그냥 눈 감고 매수해도 수익이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뭐 이 종목뿐이겠습니까? 뭐 FST도 있고요. 또 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자동차가 좀 올라가고 있을 때 자동차는 좀 챙겨주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반도체가 빠지니까 이럴 때 또 반도체 보시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 후반부에 증시까지 조정이 맞물리면서 좀 더 조정이 나왔잖아요. 7월 초에. 그럼 그럴 때 더 사야죠. 빠질 때 더 사야지 올라갈 때 더 산다? 물론 양봉의 매수를 하느냐, 음봉의 매수를 하느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이 어떠한 국면이냐, 그리고 내가 이 섹터,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거라면 당연히 아래에서 사는 게 좋죠. 위에서 사는 것보다. 그죠? 지금이 완전한 막 상승장이다, 불장이다. 그러면 그냥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냥 달궈야죠. 그죠? 근데 그런 장도 아니고, 가다 말다 하는 어떤 장이잖아요. 그럼 빠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고 얼마나 쉽습니까? 다만 레인지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니까. 자, SF 반도체 이번 6월 말에 삼성에서 지분했던 이슈 노이즈가 나와서 빠졌고, 또 추가적으로 증시나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 회복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내려오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한번 챙기면서 보시고, 이 구간은 이제 완연하게 소화해서 가기를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려오면 또 내려오면 매수해 볼 수 있죠. 대신에 이번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편입한 종목이 이제 신성 ENG죠. 오늘도 5%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크리룸이라는 또 삼성 SDI 어떤 이슈 재료도 있다. 다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준은 이 7월 3일에 상승 변곡으로 보자라고 했죠. 중심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팔아주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상단 돌파하면 또 새롭게 보면 되고, 하단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어제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혹시라도 모르니 간략 체크하는 시간 정도만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
자, 해당 종목은 자, MDS테크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어떤 변곡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앞에 보면 연말부터 연초에 아주 점상도 있었고요. 강하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의 스마트 도시 인허가를 좀 빠르게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트윈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스마트 시티 개발하는데 MOU를 체결을 했는데, MDS테크가 과거에 네옴시티를 참여하는 과정 속에 삼성물산과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파트너로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력으로 일단 이제 개연성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만 볼 것 같으면 오늘 시공테크가 자 보시면 시공테크가 좀 급등을 했었죠.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 또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디지털 트윈 쪽만 본다면 뭐 시공테크 및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종목이.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좀 좀 더 급등한 모습인데, 저는 이제 단발성입니다만 쭉 흐름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기술적으로. 자, 여기도 보시면 2월 달에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거래량이 보시면 쭉 못 따라가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 어떤 보조지표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반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버전스인데,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내려온다? 그럼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건 뭐 상당히 깊게 내려왔는데, 이걸 놓고 보면 과거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보면 주가가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거의 뭐 원위치까지 내려올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한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상승한 것을 한 달 만에 거의 다 빼버립니다. 근데 이제 빼는 과정 속에서 이렇다 할 반등도 없고, 그리고 막 급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야금야금 아주 그냥 얄밉게 내려오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 그런데 또 거기서 다시 또 한번 올라오죠. 그래서 왜 그 가운데 거래량을 봤더니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량들이 아직은 좀 짱짱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물량들이 결국 빠져나가려면 한번 또 기술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승 변곡보다는 과거의 상승 흐름을 눌림 주고 턴하느냐 마느냐 어떤 기로 속에서 삼성물산과의 네옴시티의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의 스마트 시티까지 한번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는 어떤 개연성, 어떤 그런 재료를 놓고 한번 보겠다. 그래서 MDS테크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격 및 종목별 투자 정보는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또 함께 체크하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뭐 딱히 코멘트 드릴 게 없습니다. 무난합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에코프로 PM 이 종목으로 인해서 좀 어찌 보면 왜곡된 거죠.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왠지 막 날아간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 살펴보면 또 종목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아쉽다, 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도너리 스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